2008년 7월 15일 저녁,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실로 전화를 건 신디 앤서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녀의 모습이 한 달째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딸의 차 안에 시체가 있었던 것 같은 냄새가 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2살 배기 외손녀 케일리 마리 앤서니가 사라졌습니다. 6월 16일 딸 케이시 앤서니가 케일리를 데리고 1시간 30분가량 떨어진 템파로 떠난 이후 신디와 남편 조지는 단 한 번도 손녀의 커다란 갈색 눈을 볼 수도 천진한 웃음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부부가 손녀를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케이시는 일이 너무 바쁘다, 내일 얘기하자, 베이비시터와 놀러 갔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난 7월 15일 딸이 잠시 올랜도에 방문했을 때 딸의 차 트렁크를 지나치던 아버지의 코끝에 역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전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혼자 돌아온 딸, 그리고 차에서 나는 의심스러운 냄새. 고심 끝에 신디는 수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소녀가 사라졌다고. 미국 사회를 들썩이게 한 파티맘 살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신고 이튿날 경찰은 엄마 케이시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딸이 베이비시터에게 납치당했다는 케이시의 항변에도 모든 정황은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행동이 특히 수상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사라지면 백방으로 수소문하거나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을 터. 그러나 젊은 엄마는 한 달 동안 한 차례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트클럽에서 광란의 밤을 보내거나 심지어 몸매가 뛰어난 사람을 뽑는 콘테스트에 참가한 사실이 주변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겼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글귀에 문신도 새겼습니다. 도덕적 편견도 엄마를 범인으로 모는 데 일조했습니다. 케이시가 고교를 중퇴한 뒤 19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딸을 임신한 점, 나이트클럽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샷걸로 일한 점 등이 그랬습니다. 석 달 뒤인 10월 14일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케이시를 1급 살인, 위증, 아동학대 등 7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한 덕분에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제시한 증거만 400개, 수사 문서는 700쪽에 달했습니다. 일단 차량 안의 악취는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것이 맞았습니다. 공기 샘플을 분석한 법의학 전문가의 견해였습니다. 차량 바닥에서 목은 색깔이 변한 머리카락도 한 가닥 발견됐습니다. 목은 변색은 시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밖에 K씨의 삭제된 컴퓨터 검색 기록을 복구했더니 그가 클로로포름과 목 부러뜨리기를 수차례 검색한 정황이 나왔고 실제 차량 트렁크에는 다량의 클로로포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6개월 뒤인 그해 12월 15일 케일리는 집에서 겨우 400m 떨어진 숲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은색 쓰레기 봉투 안에 담요로 둘러싸인 시신은 연조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두개골 바로 옆에는 주로 배관공들이 사용하는 15에서 20cm 길이의 덕테이프 3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찰은 K씨가 클로로포름으로 딸의 의식을 잃게 한 뒤 덕테이프로 기도를 막아 질식사 시켰을 것으로 봤습니다. 테이프 한쪽 구석에 붙어 있던 분홍색 하트 모양 스티커와
현장에서 발견된 담요 역시 조부모 집에 있던 것과 일치해 엄마가 범인이라는 가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2009년 4월 13일 검찰이 케일리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제프 애쉬턴 검사는 2011년 7월 4일 재판 최종 논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당신의 인생이 된다. 이 사건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그에 따르는 기대, 그리고 케이씨가 추구하던 삶의 충돌에 관한 것이다. 부모는 원하는 삶과 책임져야 하는 삶,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하는데 엄마는 자식의 희생을 택했다. 20대 초반 미혼모가 자유를 갈망해 어린 딸을 죽였다는 자극적 스토리는 단박에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어느새 케이씨에게는 파티맘이라는 수식어가 생겨났고 플로리다를 넘어 미 전역 방송사가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50석으로 제한된 재판 방청권을 얻으려 철야를 불사한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여론 재판에서 케이씨는 이미 유죄였습니다. 그러나 7월 6일 올랜도 법원에서 모인 12명의 배심원단은 보기 좋게 1급 살인 등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거짓 진술로 수사 당국을 오도했다는 것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선 진실도 도덕도 증거를 앞서지 못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검찰 측이 제시한 대부분의 주장이 정황에 근거했을 뿐 엄마가 딸을 살해한 합리적 범행의 동기와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방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2차 부검을 실시한 법의학자는 덕테이프가 처음부터 피부에 붙어 있었다면 부패 이후에도 딸의 유전자가 남아 있어야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케이씨의 DNA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씨 변호사도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살인자로 볼 수 없다. 검찰이 증거 없이 의뢰인을 문란한 거짓말쟁이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는 대응 논리를 폈습니다. 뜻밖의 판결에 여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정 밖에 모인 수백 명의 시민들이 아기 살인자라고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달라지면 여론의 물줄기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대중은 금세 용의자를 성급하게 범인으로 단정지은 언론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유죄 확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디어의 무리한 보도가 케이씨를 살인범으로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법정신의학자 캐롤 리버먼 박사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의 분노는 배심원 판결이 공개되기 전 언론이 엄마를 유죄로 단정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계의 질타에도 흥미 위주의 보도 관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케이씨가 이듬해 셀프 동영상을 찍자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새로 장만한 컴퓨터와 휴대폰, 입양한 강아지 등을 주제로 시시껄렁한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도 여러 매체는 재판 당시와는 달라진 금발머리, 노출 심한 옷차림에 한껏 부각시켰습니다. 숨진 딸은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후에도 유수 성인 잡지 허슬러의 사주 레리 플랜드가 케이씨에게 누드 화보 촬영을 제안했다는 선언, 엄마가 인터뷰 대가로 방송사에 15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소식 등 자잘한 일상이 끊임없이 소비됐습니다. 2016년에는 바에즈 변호사가 케이씨가 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입막음과 부족한 수임료를 이유로 그와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진실의 퍼즐을 맞출 조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극과 흥미만이 2살 소녀의 억울한 죽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K씨는 악마보다 못한 엄마일까요? 아니면 미디어가 낳은 또 한 명의 희생양일까요?